자, 실전 문제 10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비판이다. 자, 갑의 입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규칙을 찾아야 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럼 뭔가 결과주의죠? 결과론적. 당연히 밑에 보니까 공리의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공리의 원리는 개별 행위가 아닌 대안이 되는 규칙들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공리주의인데 이 공리의 원리를 규칙에 적용한다라고 해서 갑의 입장을 우리는 규칙 공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는 이 규칙 공리주의가 나오게 되면은 상대방의 입장이 대체로 행위공리주의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일단 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으로서 덕을 지녀야 합니다. 훌륭한 사람으로서의 덕을 지녀야 된다. 을은 나와버렸네요. 그렇죠? 바로 덕윤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이 규칙 공리주의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비판을 하는 문제는 항상 보기에서 이 서술어를 끊어서 봐야 됩니다. 간과한다라는 서술어로 통일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간과한다라는 말 앞에 있는 이 목적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전부 다 비판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간과한다라는 말의 앞에는 이 갑의 주장이 들어가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1번에 바른 성품을 갖추기 위한 습관화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한번 형광펜으로, 이거는 형광펜이 정말 중요해서 쌤이 하는 건 아니고, 갑의 입장을 이렇게 초록색, 그리고 이 을의 입장을 파란색으로 했을 때, 이 간과한다라는 서술어는 항상 이 비판의 주체가 되는 사람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일치하는 것이 결국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에 보면 바른 성품을 갖추기 위한 습관화가 필요하다. 이건 덕윤리의 입장이 되겠죠. 2번 공동체의 전통이 개인의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덕윤리가 됩니다. 자, 3번에 인간의 감정에 따라 따라야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인간의 감정을 중시하는 것도 덕윤리 입장이고요. 공리의 원리가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공리주의 입장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적 행위가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덕윤리의 입장입니다. 결국은 답은 이렇게 봤을 때 4번이 됩니다. 색깔이 일치하는 거. 나중에 또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뭔가 간과한다 또는 뒤에 만약에 강조한다 라는 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다면은 항상 이걸 좀 구분해서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문제 자체의 어떤 비교는 아주 신선했습니다. 규칙공리주의와 덕윤리를 비교하려고 했지만 굳이 이 갑이 규칙공리주의라는 걸 모르더라도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이 됩니다. 그냥 공리주의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우리는 좀 나가서 이 규칙공리주의와 행위공리주의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행위공리주의는 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공리주의, 그래서 즉 고전적 공리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벤담하고 미래 공리주의가 바로 이 행위 공리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하위 범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행위 공리주의는 결국은 공리의 원칙을 개별 행위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개별 행위에다가 적용시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 행동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를 계산해서 공리가 증가한다면 그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 내가 선택해야 되는 행위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그러한 행위를 할 때마다 계속 선택을 하고 공리를 계산하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효율적이고 어려울 수 있어요. 행위를 하려고 하다마다. 그래서 자칫하다가 예를 들어서 길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이 사람을 돌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막 하면서 이 사람을 도왔을 때 이 사람은 살게 되지만 내가 이 사람을 도우느라고 내가 지각을 하게 되고 지각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계속 계산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 사람을 도와야 되는 어떤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어요. 아주 비효율적이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공리주의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현대에 좀 다시 등장한 것이 규칙공리주의입니다. 규칙공리주의는 어떤 공리의 원칙을 개별 행위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리의 원칙을 규칙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규칙을 제정하려고 할 때 공리의 원칙에 따라서 규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규칙이 공리를 증가시키는 규칙이라면 행위를 결정할 때 어, 규칙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훨씬 더 경제적이죠. 그래서 좀 더 빨리 판단할 수 있고 매번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하지만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 공리주의에 이 규칙과 규칙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규칙과 규칙이 상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다시 행위 공리주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회귀한다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 보면 아마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규칙은 공리를 증가시킬 만한 규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회 공리가 아주 떨어질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고 모든 사람들이 신뢰 있게 행동을 한다면 그 사회의 어떤 공리도 반드시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라는 규칙은 공리를 증가시키는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라라는 것도 일종의 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규칙이 되겠죠. 자, 그런데 쌤이 자주 드는 예지만, 한 유대인이 우리 집에 이렇게 몰래 찾아왔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 들어와서 먹을 걸 좀 주고 챙겨주고 있는데, 이제 나치 장교가 찾아와서 그 유대인을 보지 못했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때는 지금 이제 규칙이 두 가지가 상충하게 되는 경우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규칙이 서로 상충하게 됩니다.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두 규칙이 상충하게 되니까 결국은 또 그 상황에서 다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공리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은 목숨을 건져주지, 이 사람 유대인은 살 수 있어. 대신에 이 나치 장교는 상부에 가서 좀 질책을 받을 거야. 그래, 사람의 목숨보다는 이 사람이 좀 질책받는 게 훨씬 더 나은 결과야. 거짓말을 해야지. 라고 다시 개별 행위에다가 공리의 원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 비판을 하면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서로 이 하나의 한계점이자 비판점이 될 수 있는 비효율적이고 어렵다라는 것과 규칙이 상충했을 때의 문제, 이 정도의 단점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규칙 공리주의와 행위 공리주의가 같이 문제에 등장했을 때 이 둘을 구분하고 이 둘의 어떤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게 보다 높은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